안녕하세요. 토목인허가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옹벽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뭐 축대라고도 하고요, 옹벽이라고도 하고요. 이 옹벽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가장 일반적인 거, 가장 보편적인 것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렇게 뭐 높은 옹벽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귀농귀촌 하실 때 주택 터 잡으실 때 간단하고 낮은 옹벽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죠. 예. 이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다 공사 끝나고 준공된 것 같습니다. 콘크리트 옹벽에는 뭐 많지만 그 중에서 분류를 해보면 뭐 중력식 옹벽, 또 반중력식 옹벽, 또 L형 옹벽, 역L형 옹벽도 있고요. 또 역T형 옹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은 반중력식 옹벽과 L형 옹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요. 시중에 보이는 것들이 보통 보면 L형 옹벽이나 아니면 반중력식 옹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진에 있는 것도 반중력식 옹벽이고요. 이쪽 거는요. 여기도 반중력식 옹벽 아니면 L형 옹벽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L형 옹벽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가장 먼저 생각나고요. 이 옹벽이 좋은데요. 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콘크리트 옹벽이 튼튼하다. 돌쌓기는 허술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옹벽도 석축도 또 다른 뭐 보강토라든지 이런 옹벽들도 구조 계산을 해서 통과가 되면 똑같이 안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이게 이제 콘크리트 옹벽은 강구조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튼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이 다른 옹벽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가격이, 공사비가 확실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뭐 옹벽에 대해서 이제 공사비를 따져 보는데요. 확실히 옹벽이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옹벽은 뭐냐면 돌쌓기, 방금 말씀드린 돌쌓기라는 게 있는데 석축이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조그만 돌 쌓는 경우도 있고 큰 돌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자연석입니다. 자연석. 자연에 있는 돌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우측에 있는 돌은 전석에 가깝고요. 딱 어떤 것이 전석이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은 자연석 아니면 가공한 돌인데 뭐 한 번 굴렸다 두 번 굴렸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굴릴수록 자연석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또 비싸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비싼 거는 자연석이 비싸고 싼 거는 전석이라든지 석축돌, 하천가에 있는 석축돌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역시 구조 계산을 통해서 높이를 결정하고 안정하다가 하면 콘크리트 옹벽과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석축이나 돌쌓기는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안정해 보입니다. 구조 계산에서 점점 좀 불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높게는 쌓지 않습니다. 보통 저희도 설계할 때 3m를 넘어가면 그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석축으로 안 쌓으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3m 넘어가면 콘크리트 옹벽이든지 아니면 보강 동벽이든지 이런 걸로 주로 쌓려가지 석축으로 그렇게 높게까지 쌓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석축에 의해서 세 번째는 말씀드린 또 보강 동벽이 나옵니다. 블럭의 한 일종인데요. 요즘에는 보강 동벽을 점점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이 그물처럼 생긴 것이
그리드라고 합니다. 보항토는 이 블럭들이 힘을 받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고요. 이 그리드와 이 뒤에 있는 토사들의 다짐 정도, 이 자체가 모든 힘을 다 받습니다. 옹벽 역할을 하는 것은 블럭이 아니고 블럭 뒤에 있는 살짝 여기 골지도 보이네요. 그리드와 토사, 다짐, 얘네들이 옹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 다졌느냐, 그리드를 얼마나 잘 넣느냐, 촘촘하게, 이거에 따라서 보항토 옹벽의 생명이 달라집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점 보항토 옹벽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시는데, 균형 기초로 하시는 분들도 이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항토 옹벽을 쌓을 때 물론 뭐 낮은 거 1m, 2m 이런 것들이 큰 상관없겠지만 3m, 5m 올라갈수록 다짐과 그리드를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다짐을 어떤 장비로 하는지, 보통 보면 그냥 봉투, 포크레인, 백호 포크레인을 봉투로 그냥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다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다짐이 아니죠. 그거 다 무너집니다. 그거 비 오고 가면. 그러니까 다짐은 확실하게, 그리드도 확실하게, 이 두 개만 조심하셔도 보항통병은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면, 사진 위쪽 보면 여기 쭉 낮은 거 있죠? 요게 그 캡블럭입니다. 캡블럭. 보항토 캡블럭 마감을 한 겁니다. 요게. 네. 마감할 때는 이렇게 쓰여주면 깔끔하고 예쁩니다. 보항통벽을 봤고요. 얘도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단가가 싸다고 하는데, 제곱미터당 해배당 11만 원이니 13만 원이니 15만 원이니 하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보면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제곱미터당. 무엇인가 빠졌다는 얘기죠. 무엇인가.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12만 원에서 15만 원 한다고 하니까 한번 세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블럭 중에서 이런 이제 하중도 같이 자중으로 받는 블럭도 있고, 또 모양을 좀 낸 블럭도 있습니다. 아마도 얘네들이 가장 쌀 겁니다. 지금까지 단가를 따져보면 석축 싼 돌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모양이 이렇게 좀 모양을 냈다고 냈는데, 이게 이렇게 이쁘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좌측에 있는 사진 보면 직각으로 쭉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블럭이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여기는 10cm인지 20cm인지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데, 이런 식으로 쌓아야지 얘 나중에 밀립니다.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축주는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블럭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보통 토목 자재들은 이제 G2B라고 조달청 종합 쇼핑몰 에서 찾아보면 가장 좋은데, 거기는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거기에 가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고 그걸 따지기보다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시공 잘할 수 있는 분, 네. 그런 분들이, 그 분들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너무 많아서 이제 문제죠. 고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종종 보셨을 거고, 마지막으로 철망 속에 돌을 집어넣습니다. 이걸 보통 개비온 또는 가비온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 썼을 때 스펠링이 GABION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비온이라고 읽기도 하고, 또 가비온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거는 쭉 늘어나다가 한참 늘어나다가 이제 지금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 개비온은. 네, 근데 개비온이 생각보다 유연하고 힘을 잘 받고 좋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쓰더라고요. 주택에 쓰기는 조금 애매한 감은 있는데,
우측에 있는 사진은 같은 개비온인데 얘는 전혀 상관없죠. 하중하고 이거는 이제 모양만 내려고 담장처럼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단가도 석축 또는 블럭에 비해서는 좀 더 비쌀 겁니다. 개비온이. 대신 이제 뭐 이렇게 강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한 면은 있습니다. 살펴본 옹벽 종류가 꽤 있죠. 옹벽, 뭐 보왕통벽, 블럭, 석축, 자연석 등등 있는데 대부분 다 이 안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더는 뭐 많지도 않고요. 종류들이 그 안에서 종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일단 주택을 지으실 건축주들은 유심히 보시고 나는 어떤 걸 해야겠다. 나중에 축대를 쌓을 거면 이런 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